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제2장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라 부르면 싫고 나이 든 거 몰라주면 노엽다. 태도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생애 주기를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는 누구나 불안정함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래마다 통과 의례를 만들어 두었다. 역할 변화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이 주요 통과 의례였고 요즘은 입학이나 취직도 이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노년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행하는 특별한 통과 의례가 있을까? 곰곰 생각해보니 떠오르지 않는다.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며 환갑잔치를 벌였는데 요즘은 환갑은 생략하고 칠순부터 잔치를 한다. 그것도 가족끼리 조촐하게 기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여겨야 하는지 헷갈린다. 나이에 대한 옛날의 기준과 요즘의 인식 사이에서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과 의례가 무의미해졌다고 해서 내면에서의 갈등 과정마저 사라지겠는가. 몇 살이라고 못 박을 수 없지만 누구나 노년기로 넘어갈 때 불안함과 고통을 경험한다. 제 나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치르는 일종의 홍역으로 그 단계를 잘 넘겨야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계셨다. 정년 퇴임 후 몸이 불편하여 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자주 들르셨다. 그런데 어느 날 원무과에서 시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원무과 직원과 환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나 생각하다가 고함이 너무 커서 웬일인가 싶어 재빨리 나가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수님이 원무과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일단 교수님을 내 방으로 모셔서 자초지종을 여쭈었다. 사정인즉 원무과 직원이 교수님을 몰라보고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화대학 명예교수인데 학교를 떠나면 재직했을 때보다 알아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몇 년이 지나면 얼굴도 모르는 신입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학교인데 명예교수인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순리다. 하물며 의대 교수가 아닌 다른 학과의 교수였으니 병원 직원들이 몰라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선배님은 퇴임 이후에 달라진 역할과 위상을 받아들이느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게 분명했다. 학자로서의 내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성품을 지녔기에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님이었는데 뜻밖의 상황에 나도 적잖이 당황했다. 그만큼 노년기로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반증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퇴임에 앞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교수도 의사도 아닌 그냥 할아버지 이군후를 되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나이듦 훈련이었다. 내가 연습 장소로 택한 곳은 지하철이었다. 우선 지하철의 승객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더라도 별로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았다. 또 지하철에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어서 내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았다. 나는 노약자석을 피해 일반석에 가까이 서봤다. 아주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라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둘러보니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내 앞에는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할지가 무척 궁금했다. 그런데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눈을 지그시 감고 외면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 이 친구 봐라. 어디 얼마나 버티는가 한번 보자.
나는 웬만해서는 노약자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노약자석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배려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다.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배려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건 자리 양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젊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한번 보자고 마음먹으니 그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나는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그에게 레이저를 쏘면서 서 있었다. 첫 연습치고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체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다른 지하철에 올랐다. 이번에는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친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도 충격을 받았다. 뭐?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리고 아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던 청년에게 품었던 노여움이 똑같이 일어났다. 나는 어정쩡한 몸짓으로 학생에게 말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니까 괜찮아요. 그러고는 목적지도 아닌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참 이중적이다. 나이 든 건 몰라줘도 싫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줘도 싫다니. 나는 나이, 위계, 권위 같은 문제 앞에서 상당히 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왔다. 권위적이지 않은 아버지, 친구 같은 선배, 의사 같지 않은 의사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니던가. 그런데 정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나이에 걸맞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불같이 화를 내다니.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두 볼이 화끈했다. 나이 들었다고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노인 대우는 회피하려는 내 모습이. 권리는 전부 누리려고 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피하려고만 하는 사춘기 소년과 겹쳐졌다. 나이 듦에 대한 이중성을 통렬히 깨달은 그날 이후 나는 꾸준히 그런 마음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했다. 우선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호칭에 거부감을 가졌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노여워한다고 해서 노화가 멈추거나 다시 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런데 현실을 부정해봐야 결국 내 손해다. 할아버지 대우를 받을 때마다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테니까.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이를 자각하고 받아들였다. 내 나름의 홍역을 치른 셈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허허 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반대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아도 노여움은 없다. 그저 이 친구가 몹시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노년기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를 무사히 거쳤기에 찾아온 평화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 나이 든 거 몰라주면 서럽고 노인 대접받기는 싫고 하는 정서는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만약 어느 날 당신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저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라. 홍역을 잘 치르면 면역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듯이 통과 의례를 잘 거치면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재미난 에피소드네요. 저도 미래에 이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지하철에서 정말 피곤할 때 진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 몰라라 한 적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근데 정말 피곤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막 힘도 없어 보이는 노인분들, 약자들이 있을 때는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는 편이 낫겠죠.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장의 세 번째 이야기,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